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먼저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에게 바로 오늘 밤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를 모르면은, 정말로 모른 채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 차갑게 보관하면 상하지 않는다. 냉장고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의사가 된 후에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간 수치, 신장 수치, 위와 장의 상태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는 점입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십니다. 담배도 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십니다. 식사도 집에서 직접 해 드십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런 분들의 몸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독소가 쌓여 있었을까요? 왜 간이 망가지고, 왜 갑자기 암이 발견되고, 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염증이 계속 생겨났을까요?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 그 중에서도 매일 열고 닫는 그곳, 냉장고였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결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냉장고는 시간을 멈추는 기계가 아닙니다. 냉장고는 독을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냉장고는 노년의 몸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독저장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들이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냄새도 거의 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위와 장의 점막은 쉽게 손상됩니다. 면역력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노년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 일 없던 보관 습관이 노년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거의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병원은 이미 병이 생긴 다음에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치료를 하는 곳이지 생활 속 위험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거의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잘못 넣은 순간 끝입니다. 노년층 생명을 위협하는 냉장고 음식 10가지.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냈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냄새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그냥 드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속이 더부룩합니다. 배가 아픕니다. 설사를 합니다. 혹은 이유 없이 몸이 축 처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몸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독소와 약해진 장기 사이의 전쟁 말입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이 독소들이 열에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볶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안심해버립니다. 이 안심이 노년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장고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냉장고는 독상자에서 보약 창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흘려듣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하신다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의사도 병원도 그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아직 되돌릴 수 있을 때 지금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무엇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조금 후부터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이걸 여기에 두면 안 된다고, 이걸 냉장고에 넣는 게 오히려 독이라고, 나는 평생 잘못해왔구나. 괜찮습니다. 지금 알면 됩니다. 지금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노년의 몸을 위한 영상입니다. 약 없이 병원에 덜 가고 내 몸을 내가 지키기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냉장고를 아무 생각 없이 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을까요? 왜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냉장고 보관법을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병이 생기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이미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찾는 곳입니다. 혈압이 올라간 뒤, 혈당이 망가진 뒤, 간 수치가 치솟은 뒤, 암이 발견된 뒤에야 만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냉장고 문제는 병이 되기 훨씬 이전,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몸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빠르고 훨씬 깊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원래 독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젊을 때의 간은 정말 강합니다. 어느 정도의 독소가 들어와도 밤새 처리해버립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세포의 수는 줄어듭니다. 해독 효소의 활성은 떨어집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 속도도 매우 느려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는 문제없던 소량의 독소도 노년의 몸에는 그대로 쌓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냉장고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는 대부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합니다. 당장 쓰러질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금씩, 매일, 몇 달, 몇 년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간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노화 때문입니다. 체질입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매일 먹던 음식, 그리고 잘못된 보관 습관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차갑기만 하면 안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냉장고 안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입니다. 온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변합니다. 습도는 매우 높습니다. 산소도 완전히 차단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균과 곰팡이가 완전히 죽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나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세균이 죽는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죽지 않습니다. 그저 활동이 느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균이 이미 만들어 놓은 독소는 냉장고에서도, 냉동실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독소들은 열에도 강합니다. 끓여도 남습니다. 볶아도 버텨냅니다.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장은 이런 독소를 어느 정도 걸러냅니다. 하지만 노년의 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 점막은 얇아져 있습니다. 미세한 독소도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이때 간이 처리하지 못하면 독소는 그대로 몸속을 떠돌게 됩니다. 관절로 갑니다. 뇌로 갑니다. 혈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피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음, 자주 더부룩한 배, 원인 모를 염증 수치 상승.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냉장고 속 음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산패입니다. 산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름이 썩는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처음에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산패된 기름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노년층의 혈관은 이미 딱딱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산패된 기름이 들어오면 혈관벽은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많은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서 이 산패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우면 괜찮을 것 같지만 오히려
차가웠다, 따뜻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산패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특히 기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음식, 견과류, 양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곰팡이라고 하면 푸른색, 검은색, 하얀 솜털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곰팡이 독소는 이미 음식 속에 녹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맛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모르고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곰팡이 독소는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간이 한번 크게 손상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약에 의존해야 합니다. 평생 관리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무서운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당장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검사 결과지를 받고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바꿀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냉장고에 넣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특히 노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영상을 끄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불편함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냉장고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지나도 문제 없겠지.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노년의 몸에서는 이 생각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입니다. 첫 번째, 버섯입니다. 여러분, 버섯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마트에서 사온 그대로, 비닐 포장 그대로, 혹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둡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버섯을 가장 빠르게 도구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버섯은 어떤 음식일까요? 버섯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수분을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냉장고 안은 생각보다 습합니다. 특히 야채칸은 항상 축축합니다. 이 환경에서 버섯이 비닐에 쌓여 숨을 쉬지 못하면 곰팡이가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눅눅합니다. 표면이 미끌미끌합니다. 색이 조금 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깝다. 씻어서 익혀 먹자. 찌개에 넣고 끓이면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이 상태의 버섯에는 곰팡이 독소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독소는 열에 강합니다. 아무리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 독소가 간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해진 간에는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럼 버섯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냉동입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실입니다. 버섯을 냉동하면 버섯 속 수분이 얼면서 세포벽이 깨집니다. 이 과정에서 버섯 속에 갇혀있던 좋은 성분이 훨씬 쉽게 흡수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씻지 마십시오. 밑동만 정리합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썹니다. 공기를 최대한 빼서 밀봉합니다. 그리고 바로 냉동실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버섯은 독이 아니라 노년의 면역력을 돕는 보약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을 잘못하면 아주 무서운 독소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 껍질에 검은 반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 썩었나 보다 도려내고 먹자. 하지만 이 검은 반점은 단순한 썩음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만들어낸 독소입니다. 이 독소 역시 열에 강합니다. 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쓴맛입니다. 고구마에서 쓴맛이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독소가 퍼졌다는 신호입니다.
노년층에서 이 독소는 간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장기간 반복되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냉장 보관입니다. 고구마는 원래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순간 냉해를 입습니다. 조직이 망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썩습니다. 고구마의 정답은 실온 보관입니다. 너무 춥지 않은 곳, 통풍이 되는 곳,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어두운 곳에 두십시오. 세 번째 음식입니다. 감자입니다. 감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음식입니다. 왜냐면 냉장고에 넣어도 위험하고 실온에 둬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냉장 보관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변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더 달아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의 감자를 볶거나 튀기거나 노릇하게 굽는 순간 아주 위험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 물질이 혈관과 신경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냉장 보관했던 감자를 요리해야 한다면 반드시 물에 담가 두십시오. 채를 썰어서 찬물에 15분 정도 담갔다가 물을 버리고 헹궈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조리법은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노년층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감자의 진짜 무서운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싹입니다. 감자가 햇빛을 받으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독소가 생깁니다. 이 독소는 조금 도려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층에서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한 감자는 아까워도 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마요네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요네즈는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 가장 안쪽, 가장 차가운 곳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이 보관법이 마요네즈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마요네즈는 기름과 달걀과 식초가 섞인 음식입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이 성분들이 분리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요네즈가 기름과 물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맛이 이상합니다. 이건 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품질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노년층에 소화기에는 이런 상태의 마요네즈가 부담이 됩니다. 마요네즈의 정답 자리는 냉장고 문 쪽입니다.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 곳입니다. 뚜껑을 연 후에는 오래 두지 마십시오. 아깝다고 끝까지 먹으려다 속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음식만 들었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은 그래도 비교적 흔하게 알려진 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음식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앞선 음식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음식들은 먹는 순간 바로 탈이 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배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노년층에게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은 아주 조용히, 아주 꾸준히 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번부터 7번 음식은 특히 간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았던 분들, 지방간 진단을 받은 적 있는 분들,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5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제품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몸에 좋으니까. 더 신선하게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선택이 올리브 오일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올리브 오일이 하얗게 굳습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꺼내놓고 녹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마치면 다시 냉장고에 넣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가운 병이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서 병 안쪽에 미세한 물방울이 생깁니다. 이 물방울이 기름 속으로 떨어집니다. 기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기름을 썩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패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맛이 조금 변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층에 관해서는.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에 좋으려고 먹은 올리브 오일이 오히려 간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냉장고가 아닙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입니다. 불 옆은 안 됩니다. 햇빛이 드는 곳도 안 됩니다.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를 최소한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개봉한 올리브 오일은 아껴 드시지 마십시오. 노년층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음식입니다. 여섯 번째, 들기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헷갈리십니다. 방금 올리브 오일은 실온이라고 했는데 들기름도 같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들기름은 다른 기름과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에는 좋지만 빛과 열과 공기에 극도로 약합니다. 실온에 두는 순간, 뚜껑을 여는 순간 산패가 빠르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변한 들기름은 노년층의 간에서 해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들기름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들기름의 정답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냉장 보관입니다. 그리고 병을 꼭 확인하십시오. 투명한 병은 안 됩니다. 빛을 막는 어두운 병이어야 합니다. 뚜껑을 꼭 닫고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개봉한 들기름은 오래 두고 먹는 기름이 아닙니다. 노년층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음식입니다. 일곱 번째, 깐 마늘과 다진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늘을 한꺼번에 많이 까서 혹은 다져서 유리병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리고 상하지 말라고 기름까지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 습관이 노년층에게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공기가 없는 밀폐된 환경, 습기, 차가운 온도, 이 조건이 만나면 아주 위험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냄새로도 맛으로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깐 마늘을 샀다면 냉장 보관 기간을 짧게 잡으십시오. 며칠 안에 드실 양만 보관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입니다. 다지거나 썰어서 한 번 쓸 양씩 나누어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이 방법이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음식까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안심하고 먹습니다. 하지만 보관법 하나만 잘못되면 노년의 간을 조용히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음식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간이 아니라 암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선 이야기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음식들은 잘못 보관하면 간을 망가뜨리고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노년층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른 채로 드시는 것보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견과류입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 하루 한 줌씩 드시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층 분들이 아침마다 혹은 간식으로 꾸준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견과류를 실온에 둔다는 것입니다. 식탁 위, 싱크대 옆, 혹은 거실 서랍.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냄새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색도 멀쩡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견과류 속 지방은 조용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패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환경에서 곰팡이가 자라면 아주 무서운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노년층의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독소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도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매일 조금씩 드시게 됩니다. 그럼 견과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차갑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공기와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개봉한 견과류는 냉장 보관이 기본입니다. 더 안전하게 하려면 냉동 보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십시오. 쩐내가 난다면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노년층에서는 절대 참고 드셔서는 안 됩니다. 9번째 음식입니다. 자, 9번째. 고춧가루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고춧가루가 빠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신선하게 쓰겠다고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이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냉장실은 생각보다 습합니다. 고춧가루는 가루입니다. 습기를 매우 잘 빨아들입니다. 이 환경에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한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춧가루에 생긴 곰팡이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덩어리도 아닙니다. 색 변화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김치를 담급니다. 찌개를 끓입니다. 매일같이 먹습니다. 이 독소는 열에 강합니다. 아무리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년층에서는 간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고춧가루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냉동 보관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소분해서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이 방법이 노년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0번째 음식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개봉한 통조림입니다. 참치캔, 옥수수캔, 과일 통조림. 정말 편리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반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워서 캔째로 랩만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 행동이 노년층에게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통조림을 여는 순간 공기가 들어갑니다. 금속과 음식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 성분이 음식 속으로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 쌓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노년층의 신장과 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 통조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었다면, 남았다면 즉시 다른 용기에 옮기십시오. 유리 용기나 밀폐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두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8번째부터 10번째 음식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합니다. 매일 먹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노년층의 몸은 이 작은 실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보관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보관해왔구나. 이건 냉장고에 두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냉장고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알고 이제는 다르게 사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회복이 느립니다.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이 되기도 했고, 어떤 음식은 냉동실로 보내야 비로소 보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음식은 보관 위치 하나만 바꿔도 몸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열 수 없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 하나하나가 이건 괜찮은가? 이건 옮겨야 하나? 이건 빨리 먹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마음속으로라도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집에 있는 냉장고를 떠올려 보셨습니까? 오늘 당장 위치를 바꿔야 할 음식이 떠오르셨나요?
이 영상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이걸 냉장고에 두고 있었다. 나는 이걸 오늘 바로 바꾸겠다. 이건 정말 몰랐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형제나 배우자가 생각나셨다면, 친한 친구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하지만 준비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여러분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꿔보십시오. 오늘은 마늘 위치를 바꾸고 내일은 기름을 정리하고 그 다음 날은 고춧가루를 옮기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은 약 없이 살 자격이 있습니다. 병원에 덜 갈 권리가 있습니다.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 힘을 함께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건강한 하루, 이 이름처럼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